달려오고 있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질주. 평화로웠던 그 한낮을 한순간에 죽음의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은 그날의 사건.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1994년.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그녀가 나타난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육교를 점령하는 그녀는 허순덕 할머니였다. 한치의 어긋남도 있을 수 없다.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서면 흰 천을 뽑아들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한순간에 육교를 장악해버리는 놀라운 솜씨. 그것은 바로 좌판 생활 반평생이 만들어낸 실력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투철한 프로 정신으로 그날의 물건을 펼쳐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까지 세워놓으면 영업 준비 완료. 5, 4, 3, 2, 1. 하순덕 할머니는 세상 그 어떤 시계보다도 정확했다. 아유, 김씨, 오늘은 5분 늦었네. 아유, 가족들 오늘 저녁 못 갔지. 민혜야, 오늘 준비물 다 챙겼니? 쟤는 5분 전인데? 김씨야. 그럼 그렇지. 동네에서 그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렇게 그녀는 육교일을 지켜왔던 것이었다. 예. 어머니는 안녕하시지? 그럼요. 참, 물 한 잔 받으셔야죠. 그래. 그리고 그녀에게 아침마다 약수물을 대접하는 한 남자 정재철 씨 역시 육교를 매일 찾아오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물건 새로 들이셨네요. 오늘부터 목도리도 좀 팔아보려고. 이거 얼마예요? 아유, 그냥 가져가. 아니에요. 가서 어머니 드려. 나는 맨날 약품을 받잖아. 비록 약수물 한 잔이지만 허순덕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남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정재철 씨. 어머니. 그에겐 어머니. 이른이 넘는 노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네가 추운데 고생이 많지. 아휴, 내가 얼른 죽어야 할 텐데.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정재철 씨. 그는 효행상을 받은 소문난 효자였다. 한편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육교 바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허순덕 할머니.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다른 날처럼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9시겠네.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9시지. 아유, 그나저나 오늘 얼마나 벌었나. 응? 할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회점 시간을 앞두고 매상을 정산하려는데 그때였다. 육교에 웬 불청객이 찾아든 게 아닌가. 에이구, 어린애가 이 추운 겨울에, 아이고. 주위에 떨고 있는 소년을 보고 허순덕 할머니는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해줄 것은 없었지만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목도리를 집어들고 소년에게 말을 집에 걸어보는데 가야지. 집 없어? 생각했던 대로 집이 없는 아이였다. 이거 내가 오늘 하나도 못 팔았다만 불러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야지. 할머니와 소년의 기막힌 우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순간에 온종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다. 물론 그날 역시 허순덕 할머니는 제 시간에 등장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소년이 할머니보다 먼저 육교를 차지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 자리는 바로 할머니의 명당 영업 장소가 아닌가. 얘 일어나봐.
예. 아무리 깨워도 소녀는 일어나지 않는데 난감한 일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 같은 시각 효자 정재철 씨 집에서도 여느 날과 다른 아침이 시작됐다. 괜찮으세요? 노모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입이 얇아서 그러나? 아이 어디 가게? 이불 하나 사오려고요. 금방 갔다 올게요. 유난히 걱정이 담긴 노모의 목소리에 금방 다녀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재철 씨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육교의 허순덕 할머니에게도 찾아들었다. 얼마 입고? 내가 개시야. 아이고 내가 개시도 못해서 얘들 그니까. 아, 우리 슈퍼 가면 2,000원에. 아 총각. 그날따라 자리를 옮긴 탓이었을까? 불쌍한 마음에 소년을 내쫓지 않고 허순덕 할머니는 자리를 옮겨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개시조차 못하고만 상황. 할머니의 가벼운 주머니와는 달리 할머니의 자리를 차지한 소년 앞엔 지폐가 수북히 쌓이는 게 아닌가. 허순덕 할머니 양보는 했지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수입이 장난이 아닌데 자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뭉쳤어. 예, 그만 자고 일어나 봐. 그때였다. 약수통 대신 두꺼운 이불을 한 짐 찌고 나타난 정재철 씨. 아유, 뭘 그렇게 들고 가? 할머니 때문에 잠깐 걸음을 멈추는데 어머님이 감기가 드셔가지고요. 아유, 그걸 미고 가야지. 들고 가면 힘들지. 내가 묘줄게. 응? 네가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떡해. 평소 어머니처럼 모셔왔기 때문이었을까? 정재철 씨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두꺼운 이불을 어깨에 메게 되었다. 어우, 한결 나은데요? 아이고, 이렇게 미고 가야지. 들고 가면 힘들지. 무슨 소리죠? 그리고 다시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육교 아래서 벌어지는 싸움이 다시 발길을 잡는데 근데 할머니, 오늘은 여기 앉아 계세요? 아유, 그게 글쎄. 아이고, 저 녀석이. 어? 늦었는데 할머니,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 고생하세요. 인사를 마친 정재철 씨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육교를 향해 다가오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트레일러였다. 평화로운 한낮,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트레일러. 육교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햇살이 눈부셨던 그날 도심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던 것이었다. 트레일러와 육교가 정면 충돌한 것이었다.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쪽 기둥만 덩그러니 남긴 채 조각나 무너진 상판에 시내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한꺼번에 깔렸습니다. 오늘 사고는 30톤 철제 상자를 실은 트레일러가 육교 높이를 무시하고 통과하려다 철제 상자가 상판을 들이받고 밀고 나가는 바람에 일어났습니다. 육교가 무너졌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가 건너갔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떡하나 하고는 그냥 머리가 그냥 저기만 덜덜덜덜 막 떨리고 걸으면 걸려? 안 걸리지. 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냥 거기 엎어져서 죽어도 시원찮은 일이지 정말.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그렇다면 육교에 있던 단 두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정재철 씨는 살아있었다. 게다가 별다른 상처 또한 없는 게 아닌가. 괜찮은 거야?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육교 아래로 추락한 정재철 씨, 과연 그는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비밀은 바로 이불에 있었다. 감기 대신 노모를 위해 두툼한 이불을 사오던 정재철 씨. 평소 어머니처럼 모시던 허순덕 할머니가 이불을 메어주었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메어준 이불이 완충작용을 해 그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었다. 그 할머니가 만약에 그날 그 장사를 안 나왔다 그러면은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 진짜 차에서 때린 자리 그 정도 갔을 때니까. 할머니가 정재철 씨의 발길을 잡지 않았다면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할 뻔했던 정재철 씨. 할머니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할머니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단 말인가. 그때였다. 저기 버스 위에. 보온병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허순덕 할머니. 그녀 역시 살아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내 물건은 어딨어? 허순덕 할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 (365일) 항상 그 자리를 고수했던 할머니. 그날따라 소년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다른 곳에 좌판을 펼쳐 트레일러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때마침 좌판 아래 서 있던 버스 위로 떨어져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이었다. 육교 위에 있다 함께 떨어진 노점상은 구사 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콱 늘어앉으면서 위에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더 피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타 위에 떨어졌나 봐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괜찮아.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나저나 나도 인사할 놈이 있는데 이 육교가 무너졌으니 그 녀석을 어디 가서 찾노? 예? 아, 할머니 빨리 가시죠. 그래. 조심하세요, 할머니. 그래. 전혀 뭐 진짜 어머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 형님 한 분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걸 놀란 게 있어갖고 그런 게 좀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째 아들 교통상으로 잊어버린 바람에 그냥 그때도 깜을 쳐서 저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저 애미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쩔까. 그래서 진짜 구청에서 효자상 탔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몸이 어디라도 좀 이상이 있거나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 어머니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못 계셨을 거고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한테 감사를 많이 하죠. 사건 이후 다시 주어진 시간. 그건 어머님 잘 모시라는 하늘의 뜻이라 믿기 때문이란다.